이미지 분류 기능을 이용한 MRI 사진 판독 서비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최종 완성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 분류를 위해 내 MRI 사진을 업로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보고 그 MRI 사진을 보고 건강한 뇌인지 아니면 종양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데요. 한번 구글에서 종양이 있는 뇌와 건강한 뇌의 사진을 찾아가지고 구별을 해볼게요. 자, MRI 스캔, 이게 튜머라고 검색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나왔네요. 요것에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파일 요 자리에다가 해당 이미지를 열고 들어갔죠? 그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판독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MRI 스캔에는 뇌종양이 있습니다. 요 나오고요. 그럼 건강한 뇌를 구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RI 스캔 브레인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해당 이미지 주소를 한번 넣어 봅니다. JPEG로 해서 불러졌어요. 그러면 처리 중입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실행이 되면서 잠시 후 판독을 해서 MRI 스캔은 건강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서비스한 것은 이제 스트림릿을 이용해 가지고 웹 앱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것이죠.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이미지 파일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 분류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처리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의 이미지에 대해서 분류 또 정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기로 구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이미지를 넣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사전 훈련된 모델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스트림릿의 기본 지식에다가 그리고 새로 이제 구글 티처블 머신에서 어떻게 훈련된 모델을 가져오는지를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계학습의 이미지 분류에 대한 직관적인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직관적으로 툴을 티처블 머신이라는 툴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이미 구현된 툴이기 때문에 손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웹 앱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데서도 특히 의료 관련해서 머신러닝의 가능성은 큰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제 기술을 조금씩 적용해 나간다면은 성공적인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app.py라는 파일,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 판독을 위해서 업로드를 받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 언더바 classification.py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MRI 머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만들어 줬고요. 이것을 우리는 불러와 줄 겁니다. from image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파일에서 우리는 이 함수 MRI 머신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사전 처리된 모델은
.h5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그거를 불러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티처블 머신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또 오디오 그리고 포즈 관련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익스포트 모델이 있는 프리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라벨링을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 1이라고 된 것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브레인 튜머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이미지 샘플 해가지고 웹캠 연결돼 있으면 웹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업로드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첫 번째 거에다가는 브레인 튜머가 없는 것을 넣도록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에는 브레인 튜머, 그러니까 종양이 없는 사진을 구해가지고 넣도록 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에 속하는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여기서 확전자가 .h5인 가중치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를 캡을 해서 브레인 MRI 이미지 for brain tumor detection이라는 요 데이터셋이 있네요. 이것을 사용을 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한 이미지 가지고 또 해서 더 정교하게 계속 추가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일단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여기 받으세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래서 압축을 풀면은 no in image 그리고 yes 종양이 있다는 거죠. in 이미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것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업로드, 이제 여기서 우리 클래스 1에서는 없는 브레인 튜머가 이제 있는 걸로 할까요? 브레인 튜머 있는 거, 브레인 튜머 있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2 없는 거 이미지를 넣도록 해줘. 그래서 업로드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데서 브레인 튜머 있는 폴더 요거죠. ES에 해당하는 거 이것들을 쭉 다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요. 싹 다 전부 이걸 선택해서 로딩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브레인 튜머가 없는 이미지를 골라가지고 No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 트레인 모델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트레인 모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모델을 우리가 하게 해주면은 여기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거니까 텐서플로우 있고, 여기서 케라스 선택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마이 모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잠시 후에 일어납니다. 처리 시간 약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케라스 언더바 모델 .h5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것을 열어보면 이제 훈련된 그 결과값이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린 그냥 이걸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예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임포트 할 걸로
지정된 게 있고, 여기서 보면은 텐서플로우 이제 케라스 모델, 로드 모델로 지금 다운로드 받은 데서 케라스 모델 .h5를 불러가지고 처리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할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따로 이제 이거 뽑아가지고 함수로 만들어줘가지고 하고, 나머지 건 똑같게 해줘서 다음과 같이 소스에 있는 이미지 클래리피케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따로,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 좀 내리 .h5 확장자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그것을 이렇게 함수로서 정의를 했고요. 나머지 이미지 크기 조정, 그 다음에 배열로 하는 거, 정규화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공된 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app.py에서 다시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는 것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타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추가 또는 뭐 제거해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MRI 머신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만든 MRI 머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웨이브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케라스 모델 .h5를 로딩 해가지고, 그래서 라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뇌종양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스에 압축 파일로 제공된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브레인 해가지고 이미지 JPEG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app.py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쓸 예측 모델인 케라스 모델 H5 파일 있고, 다음 프로 셋업, 다음 requirement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히로쿠 서버에 올려주기 위한 requirement.txt는 numpy, streamlit, pillow, keras, tensorflow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셋업은 여태까지 했던 것과 같고, 그리고 프로파일도 역시 여태까지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히로쿠 서버에 업로드를 해주는데요. 업로드 해줄 때는 지금까지와 이제 똑같아요. 근데 뭐 하드디스크에서 바로 업로드 할 때는 먼저 해당 이 폴더로 가가지고 이렇게 .git이 나오게 이닛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폴더로 cd 해가지고 이동하신 다음에 git init로 해가지고 엔터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git하고 리파지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히로쿠 로그인 아시죠? 해서 로그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폴더명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그리고 git 해가지고 add git add 해가지고 전부 선택해 주시고,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해요. 그 다음에 git commit -m 하고 메시지 아무거나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git push 헤로쿠 마스터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여태까지 계속 했으니 이번에 업데이트를 이제 해준다면, 업데이트 다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 사항들 또 어떤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때 같은 폴더여야 돼요. 반드시. 당연한 얘기겠죠. 거기서 파일 변경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git add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git commit, 이번에는 이제 commit에서 어떤 차이를 줄까? 이번엔 good 3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저장하면서 한 파일 하나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푸시를 해주면 돼요. git 새로 써 git push, 이 탭 누르면은 글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거 나오니까 push 헤로쿠 마스터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경우는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들만 찾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서비스를 고도화 시킬 수 있게 개발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매번 뭐 업로드하는 것보다 업데이트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현해 보시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